2025년 6월 모의고사 고1입니다. 고1에 35번부터 오늘은 해보죠. 35번은 기억과 상상에 관한 글입니다. Memory and Imagination으로 되어 있고요. 한번 내용을 바로 볼까요? 기억과 상상의 차이 뭔지. In the 1930s, 1930년에 영국의 심리학자인 Frederick Bartlett 경은 asked people to listen to folk tales from other countries. 사람들에게 요청했습니다. 다른 나라의 포크테일, 포크테일이 민간 설화거든요. 다른 나라의 민간 설화를 듣도록 요청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이렇게 됩니다. 민간 설화가 포크테일이고요. 오형식의 asked, 일단 people은 목적어, 목적격 보어는 to listen입니다. 그래서 이 목적격 보어 to listen을 조심하셔야 돼요. 사람들 보고 다른 나라의 포크테일, 민간 설화를 들으라고 요청했대요. And then, 그리고 나서 recall these stories, 이 이야기를 기억하라고 요청했대요. At a later date, 나중에 기억해봐라. 민간 설화를 들으라고 한 뒤에 기억해봐라 라고 한 거예요. 그럼 2번, as you might guess, 당신이 아마 추측하는 것처럼 unfamiliar stories was not remembered. 낯선 이야기는, 친숙하지 않은 이야기는 잘 기억이 되지 않았다. As well as familiar stories, 익숙한 이야기만큼 잘 기억되지는 않았다. 여기에 as well as는 뭐뭐뿐만 아니라가 아니라 그냥 뭐뭐만큼 잘,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여기에 well은 부사로 들어간 거거든요. 그래서 친숙한 이야기만큼 잘 기억되지는 않았다. 뿐만 아니라가 아닙니다. 여기 as well as는 만큼 잘이에요. 다른 나라의 민담이 친숙한 이야기만큼 잘 기억되지는 않았다 하고 다음 surprisingly however, 그러나 놀랍게도 하면서 여기에 however에 네모 하나 해주시고요. 그러나 놀랍게도 하면서 내용이 이제 반대로 바뀝니다. 자, 반대로 바뀌면서 삽입이 될 수 있죠. 그러나 놀랍게도 하면서 여기 문장 삽입을 물어볼 수 있어요. 하지만 놀랍게도 errors in memory, 기억에서의 오류들은 were not random, 그냥 랜덤한 건 아니었습니다. 기억이 안 나고 막 이런 게 랜덤한 건 아니었어요. 뭐 규칙성이 있나 보네. 랜덤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rather, 오히려 rather 네모하시고요. rather는 오히려라는 뜻이고요. 오히려. 이 rather에서 조심할 점은 rather가 나오면 앞에는 not이 나옵니다. 그래서 앞에 not이 나오고 뒤에서 오히려 이런 식으로 들어가거든요. 순서 같은 거, 문장 삽입 같은 거 문제 낼 때 not 다음에 rather 이렇게 출제할 수 있어요. 무작위가 아니고요. 오히려 랜덤한 게 아니고요. subject, 실험 대상들은 often rewrite, 종종 다시 썼다. similar parts of the stories in their own mind, 자기 자신의 마음속에서 이야기의 비슷한 부분을 다시 썼습니다. 특히 어떤 부분이냐면 made the least sense to them, 그들에게 가장 이해가 안 되는 부분, 가장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 이 리스트는 가장 적은, 이거 최상급이거든요. 가장 잘 이해가 안 되는, 가장 적은이라는 뜻이에요. 가장 적은, 가장 적게라고 하면 되겠네. 그리고 make sense가 이치에 맞다거든. 이치에 맞다. 이치에 가장 잘 맞지 않는, 이런 뜻입니다. make sense가 이치에 맞다예요. 이렇게 묶어서 이치에 맞다. 이치에 가장 잘 안 맞는, 뭔가 내용이 말이 안 되는 거 있죠. 이치에 제일 잘 안 맞는 거, 자신한테, 자기 자신한테 이치에 제일 안 맞는 거, 제일 이해가 안 가는 거, 네, 그 부분을 자기 마음속에서 다시 작성했대. 다시 작성했다는 건 기억했다는 말이잖아요.
다시 작성, 기억했으니까 다시 썼겠죠?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recalled를 다른 말로 쓴 거죠. 기억해냈다는 걸 다시 썼다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러면은 이거죠. 그러니까 비슷한 건 도리어 기억이 안 나고요. 아니다. 말이 제일 안 되는 것 중에 비슷한 거 그거네. 이치에 제일 안 맞는 거. 뭔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건데 그게 제일 기억에 잘 남나 봐요. 그래서 그 이치에 제일 안 맞는 거 그걸 자기 마음속에서 다시 썼대요. 다음 Bartlett concluded that 발렛이 내린 결론은 when facing problems 문제를 만날 때 문제와 직면할 때 facing은 요 분사구문입니다. ing 형태 쓰죠. 문제를 직면할 때 humans draw upon mental schemata 인간들은 정신적인 스키마타를 끌어옵니다. 스키마타는 이거 좀 단어가 어려운데요. 원래 이제 여기서 나온 거거든요. 스키마가 우리말로는 계획이나 기획, 뭐 음모 뭐 이런 뜻이에요. 스키마. 여기서는 지식의 선반? 기획? 뭐 이런 느낌? 이게 스키마예요. 이게 복수, 이게 단수고요. 스키마가 단수 싱귤러. 그리고 스키마타가 복수형이에요. 플루럴. 이렇게 단수 형태랑 복수 형태가 특이하죠. 단수가 스키마, 복수는 스키마타. 이렇게 특이하게 생겼어요. 다시 한번 발렛이 결론 내리기로는 문제들을 만나게 되면 인간은 정신적인 스키마타를 draw upon, 끌어왔습니다. 또는 저장된 지식의 선반을 끌어왔어요. 저장된 지식의 선반을 끌어왔어요. 지식이 막 저장되어 있는 그런 선반을 끌어왔습니다. 우리의 뇌 속에 있는 거를 to fill in any minor gaps in our memories 우리의 기억에서 사소한 갭을 메우기 위해 여기서의 갭은 공백 또는 간격 이거예요. 기억이 안 나는 부분 있죠? 기억이 안 나는 부분을 좀 메우기 위해서 지식의 선반, 즉 지식을 막 저장해 놓은 걸 끌어오든지 아니면 정신적인 스키마타를 끌어왔다. 정신적인 개요 뭐 이런 거를 끌어왔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다음에 또 추가로 이어져요. Therefore, 그러므로 결론 나온다 이제. Therefore, 그러므로 remembering, 기억한다는 것은 imaginative process, 상상의 과정입니다. That involves building upon past experiences, 과거의 경험들을 기반으로 만들어지는 것을 포함하는 상상의 과정입니다. 여기에 인발브 3형식, 인발브의 목적어 building. 그래서 과거의 경험을 기반으로 하는 걸 포함하는 상상의 과정, 그게 바로 기억이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기억이 무엇인가 기억의 정의를 내리면서 끝납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하는 게 기억이기 때문에 내가 경험하지 못한 거 또는 다른 나라의 것 내가 한 번도 못 본 거 이런 거는 기억을 잘 못한다. 과거에 내가 했던 걸 가지고 기억을 한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말은 여기입니다. 여기 제일 중요한 말은 building upon past experience. 여기가 제일 중요합니다. 과거의 경험을 기반으로. 과거의 경험을 기반으로 하는 걸 포함하는 상상의 과정이 바로 remembering이래요. 기억하는 거. 그래서 기억한다는 건 친숙한 거, 뭐 이런 거 잘 기억한다 라는 거고요. 과거의 경험을 기반으로 한다. 뒤에 또 있나요? 한번 볼까요? 끝났네. 기억의 본질에 관한 연구. 기억의 본질에 관한 연구. 기억 회상은 무작위적으로 되는 게 아니고요. 정신적 스키마를 통해서 또는 기억을 모아놓은 선반을 끌어와서 그러므로 과거의 경험을 포함한다. 기억은. 이렇게 해서 이거는 메모리랑 이매지네이션, 기억과 상상의 차이를 설명해주는 글이었어요. 다음은 36번입니다. 다음 페이지로 가시고
36번은 네, 제목도 질문처럼 돼 있어. 역사는 반복되나? History repeats itself. 역사는 반복되는가? 라는 그러한 질문을 던지면서 출발합니다. History, people often say, repeats itself. 역사는 사람들이 종종 말하는 것처럼 스스로를 반복한다. 히스토리를 itself랑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이 종종 말하기를 역사는 자기 자신을 반복하는 거라고 한다. 2번 And looking at historical records of the ancient civilizations. 고대 문명의 역사적 기록들을 살펴보면 고대 문명의 역사적 기록들을 살펴보면 Some things do seem to happen again and again. 몇 가지 일들은 계속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거죠. 역사 기록 보면은 이스라엘이 먼저 아랍 국가를 공격하고 반격하고 맨날 이렇게 싸우잖아요. 네, 그런 과거의 기록들 보면 진짜로 반복해서 막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죠. 실제로 반복되는 것도 있고요. 분사구문입니다. 분사구문 보면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히스토리커는 역사적인이란데 역사적인. 자, 역사적인 기록물, 고대 문명의 역사적 기록물을 보면은 몇 가지 것들이 반복해서 일어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Civilizations expand. 문명은 확장되고 get overextended. 과도하게 확장되고 그러다가 collapse. 붕괴합니다. 로마의 경우처럼. 그것은 기원 후 476년에 went under, 경험되어진 그런 일이죠. 로마의 멸망. 그리고 영국 왕실 which fell apart more than 1,000 years later. 한 1000년 정도가 넘는 기간 뒤에 fell apart, 분리되어 있던 영국 왕실. 요거는 이거 끝나버렸네. 이어지는 거군요. 이어지는 거야. 케이스가 이어지네. 로마의 경우처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저거예요. 엔드 뒤로 이어지는 게 영국 왕실의 경우처럼. 이게 두 가지를 했네. 그래서 엔드를 세모로 묶어주시고요. 두 가지의 경우를 예로 들었어. 하나는 기원 후 476년의 로마. 요걸 예로 들었고요. 또 하나는 2차 세계대전 뒤에 한 1000년쯤 지나고 나서 영국 왕실을 예로 들었거든요. 네, 이런 것들은 과도하게 확장하다 결국 무너졌다. 이렇게 하고요. 다음, but is this always the case? 근데 항상 이런 식인가? 항상 과도하게 확장되다 무너지나? 삽입이요. 항상 과도하게 확장되다가 무너지는 것일까? 하고 질문을 던집니다. 그래놓고 5번은 if so, 만약에 그런 식으로 과도하게 확장하다가 무너진다면 archaeology would be pretty boring. 고고학은 아마 굉장히 지루할 거다. 자, 형태주의 boring입니다. 고고학은 정말 아주 지루할 거예요. One thing would happen again and again. 한 가지 일이 계속 반복해서 일어날 겁니다. But that's not what archaeologists see. 하지만 그렇게 계속 반복되는 것은 고고학자들이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관대입니다. 목관입니다. 목관. 자, 7번 문장.
Some civilizations end suddenly. 몇몇 문명들은 갑자기 끝나버립니다. 아즈텍과 잉카처럼 1520년대에 침략자들에게 conquered, 정복되어진 그 아즈텍과 잉카처럼 몇몇 문명은 그냥 망해버립니다. 하고 다음 페이지요. Those empires, 그러한 제국들, 어떤 제국들이냐면 잉카와 아즈텍처럼 갑자기 망한 애들 있죠? 잉카와 아즈텍. 여기 이제 those empires가 잉카와 아즈텍 말하는 거예요. 그 잉카와 아즈텍 같은 제국들은 never had the chance, 기회를 갖지 못했다. to collapse, 붕괴할 기회조차 없었다. as a result of over expansion, 과도한 확장의 결과로서 붕괴할 기회조차 없었다. 잉카나 아즈텍 문명은요, 확장돼 본 적이 없어가지고 과도하게 확장돼가지고 막 붕괴하고 이런 거는 아예 엄두도 못 냈다는 거죠. So, 그러므로 in the case of civilizations, 문명의 관점에서 civilizations, 뭐뭐의 관점에서, 그래서 문화의 관점에서 history repeats itself, 역사는 스스로를 반복한다. 제일 중요한 말이죠. 역사는 스스로를 반복한다. 는 말, 요것은 역사는 스스로를 반복한다 하는 말은 seems to be oversimplification, 그건 지나친 단순화로 보인다. 지나치게 그렇게 단순하진 않다. 조금씩은 바뀔 수 있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끝나네요. 첫 번째 문장에서는 역사가 반복된다. 비슷한 사건들이 여러 문명에서 많이 일어난다. 두 번째, 문명이 확장과 붕괴에 무슨 주기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예외들이 있다. 그래서 로마나 대영 제국처럼 확장과 과도한 확장으로 인해서 붕괴하는 데도 있지만 아즈텍과 잉카처럼 정복으로 갑자기 끝나는 문명도 있다. 그 다음 마지막 문장은 로마와 브리티시 제국의 어떤 뭐라 표현해야 되지? 문명화? 네, 이런 것들이 퍼져나갔다. 과잉 연장 때문에 아즈텍과 잉카 같은 나라들이 갑작스럽게 한 거죠. 정복한 거지. 역사는 그 자체를 반복한다라는 말을 과도한 단순하다라고 보여주면서 반복하지 않는 걸 보여주는 거지. 이거는 조금 난이도가 있네요. 36번은 별표 2개 해주시고요. 자, 요거 2개 좀 잠깐 읽어보시면서 한 템포 쉬어가겠습니다. 요거 한번 읽어보시면서 25분에 시작할 테니까요. 화장실 한번 다녀오시고요. 자, 이어갑니다. 2025년 6월 고1 모의고사 37번입니다. 37번. 한번 내용 같이 보실까요? 37번. 일단 제목은 뭐 뒤에 내용을 봐야 알겠습니다만 일단 크게 보면 그로스 마인드셋입니다. 그로스 마인드셋은 여러분 성장 사고방식이라는 뜻입니다. 말 그대로. 이거 한 다음에 부제가 The path to continuous development, 지속적인 발전으로 가는 길,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path to는 way to랑 마찬가지로 어디로 가는 길 이렇게 할 때 전치사 to를 써요. to. 어디로 가는 길 할 때 to 쓰는 거 동그라미 하나 해두시고요. 성장 마인드셋, 지속적인 발전으로 가는 길, 이건 뭔지 한번 내용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이 바로 주제문이에요. 첫 번째 문장이 주제문 형광펜 있는 사람은 좀 칠해 두시고요. 한번 볼까요? Stanford psychology professor Dr. Carol Dweck is the internationally recognized pioneer of the concept of growth mindset. 까지가 일단 앞부분인데 해볼게요. 스탠포드 심리학 교수님인 캐롤 드웩 박사는 국제적으로 recognized, 인정받는 성장 마인드셋, 성장 사고방식이라는 컨셉에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선구자입니다.
이렇게 먼저 출발하네요. recognized는 인정받는 로 해석하시면 되고요. pioneer는 선구자. 네, 성장 마인드셋, 성장 마음가짐이라는 거를 이 교수님이 제일 먼저 얘기를 했나 봐요. as a way, 하나의 방법으로 to continually grow, learn and persevere in our efforts. 우리의 노력 속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배우고 그리고 인내하는 그러한 마음을 성장 마음가짐이라고 한대요. 여러분 조심하셔야 되는 건 이거예요. 철자 좀 잘 보세요. persevere입니다. persevere, preserve가 아니고요. preserve는 보존하다고, persevere는 인내하다예요. 참다, 견디다, 인내하다. 요거 철자랑 의미랑 조심하셔야 돼요. 출제 가능성이 있습니다. 인내하다, persevere. 자, 스탠포드 심리학 교수님인 캐롤 드웩 박사님이 유명한 사람이고요. 성장 마인드셋이라는 걸 처음 얘기한 선구자고, 우리의 노력 속에서 성장하고 배우고 인내하는 그런 개념이라고 합니다. 자, 두 번째 문장. 드웩이 발견한 바로는 kids who are told that they are smart. 야, 너희들 똑똑해. 똑똑하다라고 who are told, 이야기를 들은 아이들은, 말하다의 수동태가 듣다죠. 그러니까 are told는요. are told는 아이고 잘못 썼네. are told는 다른 말로 하면 hear예요. hear. 듣다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자, 그들이 똑똑하다라고 이야기를 들은 아이들은, 그런 아이들은 actually underperform in future tasks. 미래 업무들에서 실제로는 underperform, 더 낮은 수행을 보인대요. 애들이 야 너네들은 똑똑해 라고 얘기를 듣잖아요. 그러면 수행 능력이 더 낮아진대요. 도리어. 왜냐면 by choosing, 선택함으로써, easier task, 더 쉬운 업무를 선택함으로써, to avoid evidence that they are not smart, 그들이 똑똑하지 않다는 증거를 피하기 위해서, 똑똑하지 않다는 걸 들키지면 안 되잖아요. 똑똑하지 않은 걸 뽀록나지 않기 위해서 그 증거를 피하려고 쉬운 업무만 골라서 한대요. 그래서 수행 능력이 떨어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중요한 말은 여기서 underperform, 수행 능력이 떨어지는 겁니다. 낮은 수행 능력을 보여주다 이렇게요. 그걸 드웩이 뭐라고 불렀냐면요. 드웩은 이렇게 자기가 좀 똑똑하지 않다라는 게 들통날까봐 쉬운 것만 고르는 거 있죠. 이런 행위를 뭐라고 불렀냐면 드웩이 부르기로는 having a fixed mindset이라고 불렀대요. 고정된 마음가짐을 가지는 것이라고 드웩이 불렀답니다. 이 부분의 내용이 되게 중요해요. 똑똑하다고 얘기를 들은 애들이 왜 언더퍼폼 하는지, 똑똑하지 않다는 걸 들키지 않기 위해서 쉬운 것만 골라서 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중요합니다. 쉬운 것만 골라서 하기 때문에 이거를 fixed mindset이라고 부른대요. 다음 이제 세 번째 문장. in contrast, 대조적으로, 반대로. 자, 이거 삽입 가능합니다. 앞의 내용과 달라요. 그와는 대조적으로 드웩이 발견한 바로는 kids who are praised not for their smart but for their effort. 자신들이 똑똑해서 칭찬받는 게 아니라 노력한 것 때문에 칭찬받는 아이들은, 이렇게 되거든요. not A but B인데요. 거기다 뒤에 for를 붙여가지고 not for A but for B 이렇게 만든 거예요. 이렇게 자신들의 똑똑함 때문에 칭찬받는 게 아니라 노력 때문에 칭찬을 받는, 찬양을 받는 그런 애들은요, 그런 애들은 develop, 발전시킨대요. 뭘? What Dweck calls a growth mindset. 드웰 박사가 성장 마인드셋이라고 부르는 거, 그걸 발전시킨대요. 그러니까 똑똑하다고 칭찬받으면 안 되고요. 노력한다고 칭찬받아야 된다. 그래야 그로스 마인드셋이 생긴다. 그런 얘기예요. 여기 what은 목적격 관계 대명사고요. 오케이, 다음 페이지요. 4번 문장. They learn, 그들은 배웁니다. that 이하를요. Their effort is what led to their success. 그들의 노력이 성공으로 이어졌던 것이라는 것을 배웁니다. 아, 나를 성공하게 만들어준 건 노력이구나. 이렇게 노력이 그들의 성공으로 led to가 이어지는 거거든요. 이어졌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and 그리고요 if they continue to try 그들이 계속해서 노력을 한다면 over time 시간이 지나면서 they will improve 그들은 향상시킬 겁니다. 향상시킬 거예요. 그리고 얻을 겁니다. 더 많은 것들을. 그걸 깨닫게 된대요. 아, 노력하면 잘하게 되는구나. 5번 문장. These kids end up taking on tougher things. 이러한 애들은요, 좀 더 tougher, 더 힘든 일들을 결국 받아들이고요. end up ing, 결국 뭐뭐 하다. 이거 되게 많이 나오는 표현이에요. end up ing. 다른 말로 만약에 바꾸잖아요. 그럼 result in으로 그대로 바꿀 수도 있어요. 이런 아이들은 네, 결국 더 힘든 것들을 하게 되고요. 받아들이게 되고요. 그리고 feel better, 더 좋은 느낌을 갖게 됩니다. about themselves, 자기 자신에 대해서. emphasizing effort, 노력을 강조하는 것, 동명사 주어예요. 노력을 강조하는 것은 gives a child, 아이에게 제공합니다. a variable that they can control, 그들이 통제할 수 있는 변수를 제공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통제할 수 있는 변수라는 게요. 통제할 수 있는 변수라는 게 노력이죠. 왜냐면 노력을 하고 안 하고는 자기가 통제할 수 있는 거 맞잖아요. 노력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잖아. 자기가 통제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그들이 통제할 수 있는 변수라고 하면 노력을 말하는 거예요. 노력. 네, 그 노력을 아이에게, 노력을 강조하는 건 아이에게 노력을 제공한다는 얘기는 결국 통제할 수 있는 변수, 노력을 더 해라, 뭐 이런 걸 제공한다는 거죠. 라고 드웩은 설명했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글은 성장 마인드라고 하는 건 똑똑하다고 칭찬받는 게 아니라 노력을 해서 칭찬을 받으면서 생기고, 그럼 그 칭찬을 받는 아이들은 아, 노력을 더 해야겠다 라고 해서 더 성공하고, 이런 게 성공 마인드다. 그것은 그들이 통제할 수 있는 변수이다 라는 게 이제 고정사고방식은 아까 뭐였어요? Fixed mindset 기억나요? 요거는 똑똑하다고 칭찬받은 애들이 자기가 똑똑하지 않은 걸 들키지 않기 위해서 쉬운 것만 골라서 하는 거, 그게 고정사고방식이었죠. 맞죠? 네, 그거를 조심하셔야 돼요. 이 박사의 연구 비교해서 밝히는 거. 요게 바로 37번이에요. 요거 되게 깔끔하게 떨어지는 그림이라. 이거 펄서비어 조심하시고요. 38번으로 가볼게요. 자, 38번은 오케이. 요거는 우리 주변 그리고 감정, 이거를 모니터링하는 거. 모니터링하는 게 뭐예요? 살펴보는 거죠. 우리 주변과 우리의 감정을 살펴보기, 모니터링하기. 이게 38번입니다. 자, 1번. To monitor our surroundings. 우리의 주변을 감시하는 것, 살펴보는 것은 이렇게 투부정사 주어네요. 우리의 주변을 살피는 것은 to focus on, 집중하는 것이다. What's outside of ourselves. 우리 자신의 외부에 집중하는 거다. 이게 우리 주위의 환경이 우리 내부는 아니잖아요. 당연히 외부잖아요. 외부에 집중하는 거다. 그거는 우리가 보는 거, 듣는 거, 냄새 맡는 거, 느끼는 거, 그리고 아마도 어쩌면 맛보는 거, 그거다. 외부의 것들. But sometimes, 하지만 가끔은 what really marks a place, 어떤 장소를 특징 짓는 거. mark는 특징 짓다, 뚜렷하게 하다, 표시하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가끔은 어떤 장소를 특징 지어주는 것은 something less specific, 좀 덜 구체적인 것일 수도 있다. 가끔은 그렇다. 보통은 구체적인 게 어떤 장소를 특징 지어주는데 때로는 구체적이지 않은 거, 약간 덜 구체적인 게 그 장소를 특징 지어줄 수도 있다. 그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감정이다. 여기 빈칸 가능. Feeling within us.
오케이, 다음. 한 흥미로운 사례가 emerged 나왔습니다. 연구로부터. 지하철 승객 행동에 대한 연구에서 한 흥미로운 사례가 emerged 나타났습니다. Researchers trying to understand why people sit where they sit or stand where they stand in subway and metro trains. 아주 긴데요. Y부터 묶어주고 여기까지 해서 묶어주고 요래 해서 이게 이제 understand가 3형식이잖아요. 그럼 여기에 Y부터가 괄호로 하지 말고 이걸로 할 거랬다. 이게 저거죠. 목적어지. 이게 목적어입니다. 그러니까 통째로 목적어고요. 이게 통째로 목적어라는 얘기는 의문사가 들어있는 절이 명사절이 된다는 거거든요. 그럼 이게 의문사가 들어있는 절이 명사절이 되면 이걸 뭐라고 불러요? 간접 의문이라고 부르죠. 어수는 의주동으로 되죠. 의주동. why, 주, people, sit, 동. 이렇게 되고요. 또 where they sit 또 의주동. 그리고 where they stand in subway and metro trains 또 의주동. 이렇게 해서 간접 의문문을 나열시킨 거예요. 해석을 해볼게요. 연구자들은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왜 사람들이 지하철이나 열차에서 자기가 서 있는 장소에 쓰는지, 그들이 앉는 장소에 왜 앉는지 이걸 이해하려고 노력했다. 그리고 이 연구자들은 이걸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연구자들은 이렇게 되네. 이걸 이해하려고 연구하는 연구자들은 결국 여기서 묶여지네. 되게 길게 써놨네요. 이런 거를 연구하는 연구자들은 examine the factors, 요인들을 조사했다. They shape the way, 방법을 형성하는. How riders use and navigate the space in different situations. 라이더가 승객들이죠. 승객들이 다른 상황 속에서 이건 지시형사구나. 저 공간이야. 승객들이 다른 상황 속에서 저 공간을 어떻게 사용했고 어떻게 탐색했는지에 대한 방식을 형성하는 그런 요인들을 조사했다. 사람들이 왜 지하철에서 저기 앉고 왜 저기 서 있고 그러는지, 그 행동이 왜 그렇게 되는지 이거를 연구자들이 연구를 했대요. 의주동이 많이 나왔고요. 요 that은 저거예요. 그냥 지시 형용사입니다. 네, 다음 문장을 볼까요? 뭐라 하는지. 5번 문장. One of the findings, 그 결과들 중에 하나는, 그 조사 연구를 했더니 결과 중에 하나는 involved, 포함하고 있었다. 이유들을. Why many riders like to plant themselves close to train doors. 왜 많은 승객들이 자기 자신들을 열차 문 근처에다가 심어 놓기를 원하는지. 이때 심다라는 얘기는 자리에다가 사람을 심는 거니까 그 자리에 앉는 거죠. to plant는 여기서 앉다라는 의미로 약간 의역해도 돼요. 그래서 to sit 하고 on, in, at 뭐 이건데 여기서는 to sit 여기서는 타동사니까 이렇게 이 철자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미안해요. 이렇게 해야겠다. 타동사라서 sit으로 해야 돼. 앉히다. 스스로를 자리 잡게 앉히는 거예요. 많은 승객들이 자기 스스로를 열차의 문 근처에 앉히도록 하는 걸 좋아하는 그런 이유랑 관련이 깊었다. 왜 문 옆에 앉으랄까요? Partly, 부분적으로 This was the obvious convenience of being able to exit. 이거는 being able to exit more quickly. 더 빠르게 빠져나갈 수 있다. 내릴 수 있다. 더 빠르게 내릴 수 있다라는 분명한 편리함 때문이었다.
그래서 문 옆에 앉는 거잖아요. 이유가. 빈칸 가능. 여기 빈칸 가능. 아이고. 오케이. 더 빨리 내릴 수 있다라는 분명한 편리함. 이것 때문에 문 옆에 앉는 것이다. 이거 빈칸이나 서술형 가능하고요. 하지만 it was shaped partly. 그것은 부분적으로 형성되었다. by a more abstract sensation. 더 추상적인 느낌에 의해서 형성되었다. abstract는 추상적인, 보다 더 추상적인 느낌에 의해 형성되었다. 그건 뭐냐? The desire to avoid sometimes uncomfortable feeling of accidentally making eye contact with seated passengers. 앉혀져 있는, 이거죠. PP 형태죠. 앉혀져 있는 그런 승객들, 즉 자리에 앉아 있는 승객들과 accidentally making eye contact, 어쩌다 보니 눈맞춤을 하는 것, 아이 컨택을 하는 것에 가끔은 불편한 그런 느낌, 이걸 피하려는 욕구 때문에 더 창가에 앉는 거다. 자, 문 옆에 앉기 좋아하는 이유 두 가지. 첫 번째, 더 빨리 내릴 수 있다는 편리함 때문에. 두 번째, 추상적인 느낌인데 어떤 느낌? 앉아있는 사람들과 눈 마주치기가 좀 부담스러운, 민망한 그런 걸 피하려는 욕구 때문에.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두 가지. 여기도 좀 네모해야겠는데, 여기도 to avoid the sometimes uncomfortable feeling of accidentally making eye contact with seated passengers. 이것도 주관식으로, 객관식으로 만들면은 다른 거 비슷한 거 넣어놓고 하면은 조금 고르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내용 이해를 잘해야 돼. 앉아있는 사람이랑 눈 마주치면 좀 민망할 수 있는 상황 있죠? 뭔가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는 상황. 그걸 피하려고 문 옆에 앉는데. 자, 그 다음에 8번 문장. We can see feelings. 우리는 감정을 눈으로 볼 수는 없다. But they're very real. 그 감정은 매우 실제로 존재하다. 리얼하다. 그리고 그 감정들은 세상에 대한 우리의 경험에 영향을 준다. 감정이. 그래서 이 글은 감정의 중요성, 감정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 열차의 좌석을 예로 들어 설명한 글이에요. 이렇게 해서 이 글까지 그냥 봤습니다. 문 옆에 앉는 이유, 요게 38번이에요. 그래서 일단 지금 우리가 본 게 35, 36, 37, 38입니다. 이거를 이제 오늘 복습을 좀 하시고요. 오늘 집에서 복습을 좀 하시고, 다음 시간에 이제 3940, 요거죠? 이거 두 개 남은 게 맞죠? 요거 하고 3940을 하고요. 그 사과의 스페셜 레슨 뒤에 있는 거 2, 요거 이야기라 금방 하거든요. 요렇게 하면 이제 진도는 끝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습을 그때그때 좀 꼭 해줘야 돼. 그래서 오늘 진도 못 나갈까 봐 빨리빨리 그냥 진행했고요.